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남 서초 고등학교의 선택에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죠. 중학교 3학년이 이제 입시 원서 쓰는 게. 그래서 앞두고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순서는 먼저 고등학교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대입 실적, 학교별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는 저희 학원 시스템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제 이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고려대 수학과 졸업해서 계속 학생들 쭉 오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시작할게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등학교 지원 방법 자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어느 고등학교가 좋다, 이 학교는 이런 장점이고 이런 학교는 이런 단점이다는 되게 나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막상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이 근처는 자사고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위 자사고등학교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는 과중반 같은 경우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선발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냥 1단계에서는 그냥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학군이에요. 서울 내에는 전체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근처는 강남 서초 8번째 학군, 그래서 8학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에서는 강남 서초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곳, 그 다음에 2단계는 강남 서초구에 있는 곳을 지원을 하겠죠. 근데 인기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 정원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학생들도 존재하죠. 떨어질 경우에는 통합학교군이라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로 거리를 최대한 감안해서 배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뭐 여기서 인기 있는 학교 떨어져도 강남 서초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지만 되게 만약에 불행한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갈 수 있습니다. 뭐 중부, 강동, 송파, 그다음에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이런 쪽까지 우리가 3단계 임의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경쟁률까지 생각을 하고 안 떨어지고 너무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조금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 순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중점 학교 지원, 과중반을 지원하는 경우 자사고를 지원하는 칸, 그 다음에 1단계 여기 앞쪽에 있는 칸은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적을 수 있고요. 이 뒤쪽은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과학중점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8학군에 있는 과중반은 반포고등학교에 과중반이 있고요. 서울고등학교에 과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이렇게 두 가지 학교에서 과중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는 경기고에서 과중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과중반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반포고 또는 서울고를 꼭 희망을 해야 하겠죠. 배정 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뽑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적절하게 비율을 잘 맞춰서 뽑고 공정하게 뽑겠다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것도 같이 이제 자료에 넣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감 선반 일반고, 그래서 12월 7일 딱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2월 9일까지 지원 원서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발표는 내년 1월 6일에 발표되어 있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학생이랑 많이 얘기하셔서 어떤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가 대입으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그 첫 계단을 잘 오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8학군에는 공학, 남학교, 여학교 먼저 가장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으로는 뭐 반포, 서초, 그 다음에 양재, 언남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학교는 상문고, 서울고, 세화고, 그 다음에 여학교는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윗줄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거고요. 아랫줄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굵게 글씨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자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서초구에서는 세화고와 세화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까지 하면은 현대, 휘문, 중동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교 지도예요. 저희가 이제 순수 한 땀 한 땀 다 열심히 만든 건데 저희 이 학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반포, 세화, 세화여고, 서초구, 서울구, 서문여고, 쌍문고 위주로 오늘 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까지 다닐 때 거리가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지도를 집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의 아이가 이 학교까지 갈 때 네이버에서 대중교통으로도 검색하셔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라이딩을 하면은 태워주면 얼마나 걸릴지도 꼭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싶다, 어떻게 적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맨 앞에 칸에 우리는 자사고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세화고등학교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화고등학교 자사고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맨 앞에 자사고를 적을 경우에는 1단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원을 못하는 대신에 자사고를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2단계는 적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일반 고등학교, 근데 거주지 학교군이니까 8학군에 있는 학교들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포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1지망, 2지망을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포구 같은 경우에 아까 과중반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반포고등학교를 적을 경우에는 과중반이 아닌 일반반에 지원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과중반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중반 맨 앞에 칸에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과중반을 여기 내가 지원하고 싶어서 맨 앞 칸에 썼다라고 보면은 과중반을 지원을 한 경우에는 맨 앞에 썼음에도 1단계도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의 서울고등학교, 여기 1단계에 적었다는 얘기는 과중반이 아니라 일반반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뽑히는 순서가 과중반을 먼저 뽑고 여기서 선발이 되면은 이 상관없이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중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1단계 1지망부터 우리가 선발을 하게 돼요. 이때 일반반으로 선발을 하고 혹시나 여기서도 떨어지면 반포고등학교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붙게 되면은 이 안에서 가는 거고요. 혹시나 또 떨어졌으면 이제 2단계 지망을 하게 되겠죠. 2단계 지망도 서울고등학교를 한 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단계 1지망이 마감됐다라고 하더라도 2단계 2지망에 새로운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2지망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1단계와 2단계는 같은 학교를 적어도 되고 다른 학교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중반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1단계 학교에서도 같이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나는 과중반이나 자사고를 안 갈 거고 그냥 일반반만 갈 거다라고 하는 학생은 1단계 1지망에 적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지망 같이 적게 되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적게 돼요.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 학교가 모두 달라도 상관이 없고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 과중반을 지원할 경우, 일반반을 지원할 경우 이런 식으로 원서를 써주면은 우리가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인기 있는 학교들만 계속 다 적게 되면은 이 안에서 학교를 하나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발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러면 조금 이상한 곳으로 지금 TO가 남아있는 곳으로 배정될 수 있으니 적당한 학교의 인기도나 경쟁률도 감안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때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가 같이 이런 4가지를 많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그 고등학교의 좀 아웃풋도 같이 알아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 시험은 좀 어려운지 쉬운지, 그 다음에 수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선택 과목처럼 되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고 학교마다 어떤 학기에 배우는지가 다 다릅니다. 꼭 배워야 하는 학교도 있고 선택이 가능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수학 교육과정 편제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까지 얼마나 먼지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입 실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대입 실적인데요.
2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예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합쳐놓은 거 다 8학군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상문고 순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가죠.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세화고등학교 39명,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 24명, 서울고 17명. 정말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20명 내외까지 가면 전국 50위권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10명 내외가 된다 그러면 100명, 전국에서 100등 이내에 들어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실 만한 거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서울고 같은 경우도 수시, 정시의 비율이 비슷비슷하고요. 이 대부분 8학군 고등학교에 좀 인기 있는 명문고라고 하는 곳들은 정시의 비중이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서울고, 상문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학 실적도 되게 높은데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비슷비슷한 학교다. 그래서 같이 수시 준비도 함으로써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자료는요, 최근 5개년도에 서울대 합격자 수시 정시를 합쳐놓은 인원수들인데요. 이 자료에서 좀 감안하면서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것은 우리 어떤 학교가 점점 인원이 좀 늘어나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하락세를 띠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최근 22년도에 되게 엄청 많이 늘어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문이과 통합으로 우리가 이과의 최상위권,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문과의과까지 같이 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서 좀 대실적이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다 라고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대만큼 관심이 되게 높은 의대, 치대, 한의대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휘문고, 세화고, 단대부고 등등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올해 휘문고 같은 경우에 의대 151명, 말도 안 되게 되게 높죠. 재학생이 47명이나 갔다라고 해요. 이 인원수에서 이 정도 갔다는 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세화고 등등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들은 중복 합격이 당연히 포함이에요. 앞에서 서울대 자료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당연히 학생 한 명당 한 곳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중복 합격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학생 한 명이 좀 여러 군데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 중복 합격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중복 합격도 있지만 다음에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재수생도 있죠. 아무래도 8학군 같은 경우 재수생 비중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인원 합격수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재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적게 좀 보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합격했다라고 보면 재학생은 한 30명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좀 가능한 수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년에 서울대 의치한 합격이고 그다음에 20년에 의치한 합격 같이 드린 자료에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이게 아웃풋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떤 학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근처인 서울 상문고, 반포고, 서초, 세화여고, 서문고 정도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서울고등학교는 남학생이 396명으로 되어 있고요. 396명이라는 건 인원수가 되게 한 학년에 정말 많은 학교예요. 보통 400명이 가까워지면 정말 많은 학교고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200명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명은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반 중에서 3개 반을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1등급 인원수를 계산해보면 4% 16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 16등까지가 1등급이니까 생각보다 인원수는 좀 많아 보이죠. 전체 400명 가깝기 때문에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수학 시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은 1차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 평가까지 합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평균이 한 60점 정도가 되고요. 표준 편차가 24.1이 됩니다. 표준 편차에서 우리가 보실 것은 그냥 한 20 정도를 그냥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20보다 높다라 그러면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20보다 작은 학교들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적다라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좀 큰 편이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되게 잘하고 하위권은 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나와 있는 A, B, C, D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절대평가처럼 어느 기준을 정해서 나눠 놓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A라는 기준을 만족한 학생들이 거의 30%, B라는 기준을 만족한 것도 26%. 둘이 합치면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는 곳으로 많이 보셔도 좋아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번 시험은 이 정도 기준은 돼야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습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건 이제 최근 기출을 분석한 건데요. 난이도가 하, 중, 상, 최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거 나눠 놓을 때 하, 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뭐 한 센 C스텝 정도에서 좀 나오거나 아니면 기출 조금 쉬운 변형들 아니면 최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 실력 정서 그 이상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변형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프린트를 같이 주거든요. 그 프린트에서 한 40-50% 정도의 변형 문제가 나오는 걸로 체감이 많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1학기 때 함수 같은 경우가 되게 이용되면 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선행을 조금씩 해 놓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아래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 입시 실적을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 자료는 이제 서울 수학 교과 편제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4 또는 2 이런 숫자는 일주일에 수업이 몇 번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학년 1학기 때 수학을 4번, 그 다음에 4단위씩 이렇게 각각 듣는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학 상, 수학 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각각 1학기,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1학년, 2학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게 확통, 기하,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수능에서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봐야 할지 내가 선택을 할 거고요. 내신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셋 다 해도 되고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학교별로 필수로 해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하라는 과목은 국어랑 영어랑 기하 중에서 셋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 언제? 우리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하라는 전 범위를 1년 동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의 부담감은 확실히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미적분 세 개 중에 똑같이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미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3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적분을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 준비랑 같이 겹쳐서 좀 빡빡한 경우도 확실히 있으니까 3학년 2학기 때 미적분 선택을 할 경우에 같이 감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인데요. 여기는 택 1이라는 게 없죠. 그럼 내가 확통을 수능에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도 무조건 확통은 3학년 1학기 때 꼭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경제수학과 심화수학 1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심화수학이라는 건 수원하고 수투를 조금 심화시킨 것, 그냥 쉽게 말해서 수능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3학년 2학기 때 심화수학이 있다라는 거는 이 절대평가라서 진료 과목, 내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고 3학년 2학기 때 수능 준비하기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교과 편제이기는 합니다.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중반이 있었죠. 과중반 같은 경우에선 여기 택 1이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중반은 기하 무조건 해야 되고 미적분도 무조건 해야 되고 심화수학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을 다 선택을 하는 게 과중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학에 좀 더 자신이 있어야지 좀 소화가 가능한 커리큘럼이 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인기 있는 남자 고등학교인데요.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상문고등학교도 388명으로 되게 인원수가 많은 학교 중에 한 명이고요. 전체 14개 반, 1등급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평균은 60으로 좀 비슷비슷한데 표준 편차가 좀 작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좀 적다. 조금 더 촘촘하게 학생들의 순위가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 B의 비중을 보면 50%가 넘죠. 이 학교도 기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많아서 학습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문고등학교의 이제 기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쉬운 문제가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중상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상문고등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술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술형이 한 40%에서 한 50%까지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문제 난이도는 쉬운데 학생들이 식을 하나하나 직접 써가면서 감점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더불어 아까 서울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서 좀 대비하기가 그나마 조금 쉬웠었는데 상문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도 따로 없어서 그냥 공부를 좀 대비를 해야 할 만한 스펙트럼 자체가 되게 넓고 전반적으로 수학 실력 자체를 좀 높이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한두 문제가 되게 있거든요. 이제 킬러 문제인데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보는 듯한 그런 문제의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서 조금씩 한두 문제는 좀 어려운 경우도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의학계열까지 같이 참고해서 봐주세요. 다음에 이제 교과 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확통과 기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미적, 경제수학, 실용수학 세 개 중에 하나를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대부분 이과 쪽을 진학을 한다 그러면 미적분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할 거고요. 문과 쪽을 좀 진행을 한다. 근데 내가 상경 계열이다 그러면 경제수학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생은 실용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좀 점수 딸 수 있는 과목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생기부에 썼던 소논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 하나 정하고 한 학기 때 동안 간단한 논문 써서 패스처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제 탐구를 3학년 때 배정을 했다는 거는 수능 대비하기에 조금 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포고등학교예요. 반포고등학교 인원수 보면은 252명이죠. 아까 앞에 두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엄청 적습니다. 반포고등학교가 인원수가 엄청 적은데 서울대 입시 실적을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밀리지가 않았죠. 거의 인원수 같은 경우에 3분의 2로 되게 적은데 입시 실적은 거의 비슷비슷한 절대 명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엄청 잘 가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포고등학교가 이 지역에서 좀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좀 내가 다닐 땐 그랬다, 내가 다닐 땐 이런 학교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확실히 정말 폼이 좀 많이 올라오고 대입 실적이 좋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잘한다는 아닌데 어머님 인식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1등급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이 적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한 자릿수를 유지해야지 내가 1등급이 가능하다. 확실히 1등급 받기가 좀 어려운 학교겠죠. 그다음에 앞에 서울고, 상문고랑 다르게 이 학교는 남녀 공학이 될 거고요. 공학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모르게 진짜 연애 리스크가 되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학을 보냈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평균이 좀 낮죠.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반포고가 높기 때문에 좀 평균이 낮은 것도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서 좀 중하위권이 잘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우리 아까 비중을 보면은 앞에 두 학교는 A랑 B랑 비율을 합쳤을 때 50%가 높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엄청 많은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조금 C까지는 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 잘하는 최상위권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중위권, 중상위권이 좀 더 두텁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상 문제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우리가 좀 대비를 시켜야 하는 게 반포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시 실적도 같이 있는데요.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반포고 쓸 거면은 과중반 아니면 의미 없다는데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과중반을 선택을 꼭 해야 되나 라는 거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중반을 하게 되면 수시에서, 즉 학종에서 당연히 메리트를 받는 거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과중반으로 졸업했다라고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중반을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왔다, 등수가 잘 나왔다가 되어야지 메리트가 있거든요. 즉 과중반을 했는데 점수랑 등수가 엄청 나빴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반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과중반을 좀 더 많이 챙겨주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내가 과학과 수학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과중반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과중반 가서 점수랑 등수가 다 떨어지느니 일반반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편제인데 1, 2학년 여기 수학 1, 수학 2까지는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보면 수학 과제 탐구, 기하 두 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2학년 때 배우고 확통은 3학년 때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우린 선택을 해서 3학년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과를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3학년 때 미적분, 3학년 때 확통을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수학 과제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기하도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수학 과제 탐구할 거고요. 3학년 때 확통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이나 문과에 따라서 경제 수학 또는 실용 수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서초고등학교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초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분위기가 편한 학교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학교에다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좀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하겠다. 난 정말 점수보다도 그런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좀 강력 추천드려요. 서초고등학교는 인원수가 좀 적기는 하죠. 그래서 한 260명 정도가 되고 10개 반으로 1등급이 한 1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이 좀 낮은 편이고 표준 편차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에 반포고등학교도 평균이 낮았는데 반포고등학교보다 시험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확실히 속하거든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쉬운데도 평균이 좀 낮았다라는 거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B, C, D의 비중에서 잘 보면 D, E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앞에 학교들을 보면 사실 E의 비중은 정말 거의 적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E의 비중은 선생님들이 생각한 최소보다도 아래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 비중이 좀 높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당연히 학습 분위기는 앞 학교에 비해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대신 학생들이 행복하기는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학교 수학 내신 출제 경향인데요.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쉬운 문제들을 좀 많이 냈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내는 교생 출제 자료들을 변형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쉬운 문제들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한 70% 정도도 이 프린트에서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에는 좀 연계율이 많이 좀 떨어진 편으로 되게 보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똑같이 내거나 정말 진짜 비슷한 문제들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출제하는 선생님만 좀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시 좀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학교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실적을 잘 보면은 물론 작년 거기는 하지만 정시 합격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만 좀 보내고 있다라는 거에서 학습 분위기를 조금 더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완전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다. 근데 좀 행복하게 잘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력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편제인데요. 그 다음에 수학 1, 2까지는 똑같고요. 기하를 2학년 때 하고요. 미적은 3학년, 확통은 3학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이 근처 서초구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학교예요. 세화고등학교. 학생 인원수는 한 35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인원은 14명 정도가 돼요. 세화고등학교는 자사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있거든요. 면접 등을 통해서. 보통 한 1.5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 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3명 지원하면 2명 정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진 않지만 있기는 하다. 그래서 지원할 때 꼭 감안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1학년 이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제 등급컷을 좀 같이 넣었는데요. 등급컷 같은 경우가 75, 66, 58점 되게 나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죠. 그 이유가 난이도가 진짜 엄청 높아요.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 준비시킬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보내야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한두 개로 정말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문항수도 23문항이면은 고등학교 시험치고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술형 1급 문제나 껴있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어렵고 문제도 많고 서술형도 많고 전반적으로 그냥 어려운 수학시험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런 내신에 적응을 시켰기 때문에 입시 실적은 당연히 엄청 좋죠. 그래서 정말 대학을 진짜 잘 보내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정말 많다. 내 최상위권도 정말 빵빵하게 많이 있다.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화고등학교에 이렇게 보시면 학습 분위기가 정말 좋죠. 여기서 1호 학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인데, 어머님들이 또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학교 분위기가 좀 진짜 빡 잡혀 있어서 이런 데 보내서 학생들이 좀 적응하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앞에서 좀 서초고 같은데 좀 쉬운 데 보내서 내신이라도 좀 잘 따고 그런 데서 내가 수시를 좀 더 노려봐야 할지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세우고 딱 가서 1등급 난 당연히 맞을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 정말 적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원천중학교, 경원중학교에서 A의 비중이 보통 30% 정도가 돼요. 이 30%를 고등학교 이 등급으로 나누면 4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져서도 그런데 세화고등학교에서도 4등급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사실 잘한 편인데 학생들은 충격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그냥 A로만 항상 내가 체크가 됐었는데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면 충격이 정말 엄청 세게 오거든요. 그 세게 왔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좀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뭔가 어떤 좌절이나 벽을 느꼈을 때 나는 여기가 끝이야, 나는 고등수학은 여기가 진짜 그냥 한계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래도 이 벽을 넘어보겠어 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후자처럼 열심히 하는 걸 바라면서 이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그냥 나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빡센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학생의 성향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편제예요. 뭔가 이상하죠? 수학 1과 수학 2를 한 학기에 같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교가 없어요. 전국에서도 이런 학교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수학 1과 수학 2를 한 학기에 배운다. 다른 학교들은 1년 동안 배우는 걸 한 학기에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도 훨씬 더 잘하고 잘 적응이 가능해야지 이 수업의 커리를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수학 1이라는 게 대부분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수학 2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준비도 충분히 많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세화고등학교 가려면 진짜 최소한 수원까지는 꼭 해놔야 된다. 해놨다는 게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수원까지는 내 손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지 세화고를 가서 적응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해서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즉 여기까지 보면 내가 이과생이다. 미적을 내가 수능 때 볼 거다. 그러면 2학년 때까지 수능에 대한 수학 과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수학 1, 2, 미적분까지. 그럼 2학년 3학년 때 수학을 도대체 뭘 시키느냐? 심화수학, 아까 말했던 수능 수학을 대비시키기 좀 좋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과제 탐구, 고급 수학 등을 통해서 수능 대비를 확실히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우리가 시험을 좀 빡세게 하는 거는 2학년 때까지 끝나고 3학년 때에는 수능 대비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시킬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에 수시로 가는 학생이 되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세화고를 보내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화 여자고등학교예요. 세화 여자고등학교도 한 350명 정도가 되고요. 다음에 1등급은 한 14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세화고는 정말 어려웠는데 세화여고는 정말 쉬웠어요. 1학기 때 기준으로 1등급이 100명이에요. 이 말은 100명을 맞은 학생이 14명보다 많다라는 뜻이겠죠.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봤던 2학기 중간고사는 또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대부분 어려울 때가 많은데 간혹 이렇게 쉬울 때가 있어서 좀 등수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시험이 진짜 어려워서 보통 한 막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이 막 50점 내외, 60점 정도 겨우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험 난이도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너무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시험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중킬러도 하나도 없고 부교재를 학교에서 쓰는데 부교재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달 전에 본 2학기 중간고사는 부교재 연계율이 되게 적었어요. 비슷하기는 하나 사실 수학 문제들이 다 그렇거든요. 어디서 본 듯 하나 약간 다른 문제처럼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이거 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잡고 있어가지고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비시키기에는 부교재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리나 왜 이걸 이렇게 풀었나라는 근본적인 공부 실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나와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 다른 학교들의 입시 실적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편제를 보면은 수학 1, 2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확통 기하를 선택해서 2학년 때 배우고 미적분도 3학년 1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랑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도 조금 다른 게 미적분 같은 경우에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진도가 나간다라고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는 수능 대비하기 좀 편하게 수능 과제 탐구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문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선문여자고등학교도 정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고요. 사실 여학생 같은 경우가 갈 만한 학교가 많이 없어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고도 있고 공학도 있고 꽤나 많은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세화여고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선택하는 선문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전체 학생은 300명 정도로 꽤나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등급 인원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커트 기준으로 우리가 거의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가능한 시험이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완전 어려운 킬러 문제보단 중킬러 문제가 조금씩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나 학습지 등을 학교에서 주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내는 경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그래도 있고 내신 대비를 할 만한 충분한 좀 자료가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입시 실적 같은 경우가 되게 좋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입시 실적도 되게 좋았고 올해 1학년들이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소문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이 커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점점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 편제를 보면 수학 1, 수학 2까지 똑같고요. 확통 다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기하는 선택한다면 2학년 2학기, 미적은 선택한다면 3학년 2학기에 통해서 배우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그룹, 진짜 난 의대를 가고 싶고 최상위권이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실 세워고 강력 추천을 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다 넣기는 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 세워여고가 1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그룹에서 우리가 보통 보는 서울고, 상문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 둘 다 남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좀 선택해서 좀 가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1그룹, 2그룹 내에는 남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많은데 여학생들을 갈 만한 학교가 사실 세화여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좀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서문여고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도 괜찮다라 그러면은 반포고도 전 되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복한 고교 시절을 원한다면 서초고 보내서 그냥 내신을 좀 적절하게 하고 사실 모든 학생이 우리가 서울대 의대가 목표는 아니니까 서울대 또는 의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서울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서울고 같은 경우에 대입 실적이 한 4명 정도 된다라고 했죠. 이 근처에서 봐서 진짜 좀 많이 적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냥 지방에 어떤 학교를 가도 4명 정도 보내는 학교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권 이 근처 학군지는 좀 많은 편인데 다른 곳에 가면 정말 거의 탑 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고도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잘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좀 너무 밀려 보이는 거지 학교 자체는 나쁜 학교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막 특징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은 사실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집 가까운 고등학교는 진짜 언제나 무조건 맞다예요. 사실 내가 공부 분위기 좀 더 좋고 교육 프로그램 좀 더 좋다 그래서 내가 1시간이 걸려요. 내가 왔다 갔다 2시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3년 동안 2시간 동안 내 공부할 만한 시간을 다 없애는 거예요. 시간 없애는 거 둘째치고 체력도 없어져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체력 낭비가 되니까 공부 집중도 그 뒤로도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집 가까운 학교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내가 고민인 경우에는 꼭 거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동등하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그러면 진짜 전 집 가까운 학교 꼭 골라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준비하면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너무 드리는 게 없으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라고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 가도 당연히 잘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진짜 분위기 좋고 빡센 학교 가도 잘하고 좀 널널하고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 가서도 잘해요.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지 잘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는 학생을 만들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고 신규생을 상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해요. 수학만 좀 잘 안 돼요. 수학만 좀 점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학 시험만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제가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해요. 근데 당사자들이나 어머님들은 되게 잘 그 이유를 못 찾으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정말 뻔한데 그 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과목, 국, 영, 수, 사, 과 5과목이죠. 그럼 내가 공부를 만약에 일주일에 100시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0시간씩 나눠야 될까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공부 시간을 나누거든요. 왜냐면 5과목이니까 5등분해서 나눠야지. 만약에 국영수만 한다 그럼 3과목, 그럼 전체 시간을 3분의 1씩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도 정말 충분한데 수학은 정말 택도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과목을 하면 분량 자체가 훨씬 말도 안 되게 많아져요. 단적으로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수학량이랑 고등학교 한 학기 때 배운 수학량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 때 분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3학년 때는 더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 상위권 학생, 즉 우리가 수학을 정말 최상위권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수학, 영어, 국어, 탐구가 있으면 전체 내 공부 시간의 70%를 수학을 합니다. 정말 이래야지 고등학교 이과 학생에서 1등급 맞고 탑하는 학생들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어디 가서 주변에 진짜 1등급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별로 국어, 영어 공부하는 거 별로 못 보실 거예요. 계속 진짜 수학만 합니다. 수학만 안 되는 학생, 수학만 잘 나왔으면 좋겠는 학생, 다른 과목은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학생들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국어 또는 영어,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공부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은 당연히 공부 점수가 잘 나올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학생과 어머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번 더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이 상위권인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은 수학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수학의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진짜 늘려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도 문제인데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풉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집을 마스터한 것도 아니고 실력도 좋지 않은데 이 문제집 다 했으니까 다음 거 해야지, 또 다음 거 해야지. 이게 다른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과정을 복습할 때도 계속 새로운 문제집으로 다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과정 끝났다고 바로 계속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 이러면 당연하겠지만 수학 점수가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 계속 어떻게 공부했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땐 그 입학 결과를 안 봐도 너무 상태가 뻔하게 보여요. 구멍이 너무 많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점수가 당연히 낮을 게 보이고 다른 과목보다 수학 점수가 월등히 낮겠구나, 수학이 엄청 고민이겠구나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한 권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문제집을 추가하거나 그 다음 과정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요. 많은 수학 공부, 수학 학습법에서 여러 권을 반복하는 것보다 한 권을 계속 복습,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연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한번 여러 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정말 잘 반복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공부 시간의 70%까지는 내가 꼭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내가 완벽해지지 않은 상태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르죠. 또 실수가 많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긴장되고 긴장되니까 더 안 풀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되니까 실수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하면 제일 중요한 누구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머리를 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전국 1등이다 그럼 머리를 탄다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전국 1,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머리를 그닥 많이 타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꼭 강력 추천드려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공부 시스템이에요. 한 과정이 끝났다고 다음 과정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범위 테스트를 한 번 더 보고 적절한 성취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배우고 다음 과정을 배우더라도 앞에 과정이 부족하면 복습도 같은 교재로 계속 더 반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공부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완벽해지고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 중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딱 객관적인 수학 실력이 궁금하실 것도 많이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입학 테스트 및 컨설팅 예약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드린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같이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테스트 날짜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테스트는 1시간이 걸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나고 학생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학습 컨설팅이랑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라는 걸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고 반 배정 후에 수업이 가능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컨설팅만도 가능하니까 꼭 시간 되시면 예약 잡아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오늘 준비한 거 다 마쳤는데 많이 들으셨던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설명이 끝나면서 항상 하는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안쓰럽게 쳐다보면은 학생들이 내가 이만큼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럽게도 힘들지가 아니라 너 되게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응원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 더더욱 열심히 많이 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